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찍기 위해 유튜브를 켰습니다. 줌을 켰죠. 오늘도 넥서스라는 책을 읽고 넥서스요. 네, 넥서스 책을 읽고 요약해본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이렇게 좀 정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읽었고요. 좋은 문장들이 많죠, 항상.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넥서스 책이죠. 지금 11개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보면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 7, 8, 집요하게 오류 가능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류가 이제 거의 80억 명이 인터넷으로 막 연결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등장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삶이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여기 7장, 8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장, 8장 중에서 8장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파트 중에서 4개의 문장씩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7장이죠. 집요하게 네트워크는 항상 켜져 있다. 네, 항상 켜져 있다는 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리고 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늘 신경 쓰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은 그 단체의 위계적인 어떤 사회관계 이런 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되죠. 그 눈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가 힘이 있는지 이런 것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연애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내 생각과 감정을 이제 감추기도 해야 돼요. 모든 거를 이제 오픈했을 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계산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쓰이는 이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장사, 자영업을 할 때 손님이 이렇게 와도 그 리뷰 같은 거 쓰라고 꼭 말씀해 주시거든요. 서비스 많이 주시고 그런 문화가 생긴 이유가 그 어떤 한 고객들이 뭐 택시를 타거나 어떤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올 때 카메라, 마이크 또 감시 네트워크 그리고 그 한 명이 온 게 아니고 수천 명의 잠재적 고객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이제 느끼게 된대요.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바로 그 정부에 개입하지 않는 개인 간의 감시 네트워크죠. 그래서 꾸준히 감시하죠. 계속 모든 손님들이 이 식당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감시를 해서 그 정보들을 네트워크에 계속 올리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그 설령 네트워크가 어떤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뭔가 항상 켜져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뭔가 꼭 밤이 되면 쉬어줘야 되는 인간과 같은 유기체한테는 해가 될 수가 있대요. 뭔가 이제 네트워크와 연결을 끊고 휴식을 취할 기회를 이제 빼앗기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잘 쉬질 못하는 거죠. 계속 신경 쓰이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올리면 자고 일어나 보면은 조회수가 올라가 있어요. 오, 신기하네 이런 거 하면서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휴식을 취할 기회를 이제 빼앗는다 이런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더 심하겠죠. 어딜 걸어갈 때나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그 느낌, 그것 때문에 이제 쉬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왔다고 이제 여기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어떤 이런 기술들이 어떤 세상의 진실을 발견하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진실을 발견해서 뭐 인류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그 자신의 그런 막강한 힘, 리뷰 별 개수로 그 사람의 사업을 망하게도 할 수 있고 성공시킬 수 있잖아요. 또 검색했을 때 노출이 잘 되는 홈페이지들은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어떤 이런 새로운 종류의 세계 질서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강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주말마다 유튜브를 찍어야지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세상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로 인해서 생긴 변화, 그리고 네트워크는 항상 켜져 있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어떤 정보를 올리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무조건 좋은 거냐? 네트워크는 자주 틀린다. 이런 이제 명제를 내세웠는데요. 컴퓨터가 틀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틀린다는 개념을 좀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천천히 보시죠. 예전에 그 유튜브 같은 경우 2012년에 2012년경에는 하루에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 시간이 한 1억 시간 정도 됐대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알고리즘한테 2016년까지 하루 10억 시간을 달성하는 목표를 설정해 주었더니 실제로 2016년에 결국 하루 10억 시간을 달성했다는 거죠. 이 유튜브 알고리즘 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알고리즘 신에게 선택을 받아야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은 틀린 게 아니죠.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고 수익도 더 얻어나가고 유튜브는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하긴 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 우리 방식은 이제 저희가 그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주진 않았죠. 그 하위 목표들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다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정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건강한 제가 찍는 이런 독서 유튜브 이런 것보다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이런 영상들을 더 추천해줘야 되는 그런 하위 목표들이 설정이 되고 그런 하위 목표로 결국에 이 상위 목표인 10억 시간을 달성했다는 거죠. 요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맞췄는데 그 하위 목표들을 설정함에 있어서 알고리즘이 자기 맘대로 이제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 목표들을 만들어냈고 그 하위 목표들이 안 좋은 영향을 인류에게 끼치게 된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알고리즘을 짠 사람들이 고려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제비츠에게 이제 합리성,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합리성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부합성, 정렬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상위 정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하위에 있는 전술적, 전략적 승리를 추구하는 것은 이제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 하위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기업이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컴퓨터한테 부여하고 그 목표로 하여금 우리 전체 인류에게는 뭐 손해가 되는 이런 의도치 않은 틀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감시하는 네트워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관료주의는 앞서서 말씀드린 관료주의 이런 관료주의는 현실을 어떤 별개의 서랍으로 나누는 탓에 더 큰 이익을 해치면서 또 좁은 목표를 계속 추구할 수도 있게 된대요. 그래서 눈앞에 주어진 임무에 집중하는 관료들은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감시가 많아지고 어떤 내 감시에 받은 거에 따라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하면은 사람들은 점점 장기적인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그 위에서 내려주는 보상에 따라서 이 보상을 어떻게 달성할까 이 고민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체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작용들의 예시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여기서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일단 끝까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또 막판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도 되게 생각할 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컴퓨터는 어떤 목표를 딱 정해주면은 그 목표를 어떻게든 이뤄낸대요. 알고리즘은. 근데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위 목표를 설정하는 건 스스로 이제 학습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략적 하위 목표와 거기에서 파생된 전술적 단계를 정당화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어떻게 정할까? 궁극적인 목표는 정의상 그것보다 더 높은 무언가에 부합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AI는 어떤 목표를 정해주면 어떻게든 그 목표를 달성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그 목표를 어떤 걸 지정해 줄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인간의 고통을 만약에 줄여라, 80억 인구의 고통을 줄여라, 뭐 이런 목표를 주어준다고 생각해 봤을 때, 고통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 설정을 하면은 오히려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 책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서 클립을 많이 만들어라 뭐 이런 목표를 딱 설정을 해줬는데, 그 AI가 클립 만드는데 인간이 뭐 필요하지 않구나 해가지고 인간을 없애고, 그리고 막 모든 지구와 우주까지 재료로 만들어서 클립을 계속 생산하는 이런 세상이 됐다. 뭐 이런 그런 사고 실험도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예시들이 있으니까요.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네트워크는 항상 켜져 있고,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자주 틀린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인간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 줬는데 그거하고는 뭔가 그 목표는 달성을 하는데 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인간 자체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인류를 데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뭐 궁극의 목표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큰 힘을 이제 통제하는 인간에게 인간 자체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컴퓨터 네트워크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5분의 4 정도? 5분의 4 정도 읽어봤는데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책인데, 이걸 이제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 그 느낌을 잘 전달하는 것도 또 다른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약하고 전달하는 이런 유튜브는 계속 찍어볼 생각이 들었어요. 해보면서.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제가 느낀 그 감정을 언어로 잘 표현하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좀 더 양질의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